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약간의 냉각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때 뭉쳐서 같이 선거를 하려고 했던 그 관계이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험악하게 헤어지거나 아니면 원수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약간 날선 얘기를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 지금 방금 들으셨어 이준석 대표는 다시 뭔가 손짓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헤어졌는데 다시 기다리겠다. 또 일각에서는 뭐 약간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헤어진 겁니까? 헤어진 척을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도대체? 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또 구체적인 얘기를 더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내에서 지지자들과 당원들도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 발표를 신속하기 위한 표결이 과연 어제 사태에 이를 정도의 일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도 오해가 있다면 풀고 대열에 합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북주든 유호정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어떤 우리 정당법과 관련 법이 규제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당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더군다나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보아하니 무슨 전향서라도 내라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떠났어요 일단. 네. 근데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일단 이게 진심인지 약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고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진심이라고 믿어주고는 싶지만 여러 예. 가지 상황상 그것을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 진심이라면 그 이전에 어제 결별하기 전에 예. 충분히 그 결별을 막을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여러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결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저런 제스처를 한다는 것은 명분 쌓기용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너무나 이 파괴적인 예.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후폭풍을 조금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다. 그 정도 이상은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이준석 대표의 오늘 발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개혁신당 쪽에서 이준석 대표 쪽에서 이낙연 대표 쪽 인물들 보고 당을 나가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알아서 나간 거지. 우리 잘못 아니다. 이거를 본인 지지자들에게 뭐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근데 박원석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준석 대표가 이미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안 했던 거지 안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예. 나간 사람 보고 다시 오라는 얘기는 예. 오지 말란 얘기죠. 그 얘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개혁신당 쪽 분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을 처음부터 추진했던 분들, 지금 남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말이 하루 사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건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거는? 근데 이런 비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 헤어졌다고 해서 뭐 다시 또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법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 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그럼 비슷한 생각해요.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는 지금 나갔잖아요. 헤어지고 각자 네. 당 만들었는데 또 다시 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거연합을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국민의당 모습처럼은 갈 수 없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리 독주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이 아무리 지금 선거 앞두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때 과거의 국민의당 모습처럼 되기는 어렵다. 예. 그때처럼 한 28석 가져가는 정당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현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아주 작은 정당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존재감도 적고 그리고 결국 정당으로서의 비례투표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소멸의 길로 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오히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 어느 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남겨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설 직전에 굉장히 배가 고파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뭐 정당 보조금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급히 서로 만나가지고 합당을 했듯이 예. 결혼했듯이 예. 지금은 잠깐 헤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현실적으로 또 필요한 요소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땐 또 다시 합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 아니 그런 거를 생각할 정도면 헤어지질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도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헤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자꾸 개인사에 비유하니까 약간 막 이렇게 혼동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정당상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한테 어떤 정치적 견해를 물으라고 하면 예. 그냥 각자 자기의 선명한 어떤 정치적 가치를 두고 경쟁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여건들을 따졌을 때 두 당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지점이나 고민거리가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언젠간 다시 만날 여지를 계속 두 당은 남겨놓을 거예요. 그렇게 남겨놓고 계속 갈 겁니다. 예. 가다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만나는 거지만 또 만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부터 나온 표현이 찢어진 빅텐트잖아요.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새로운 미래가 나가버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상황을 이르게 된 이유 중에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을 개혁신당이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들의 모습도 어제 잠시 비쳤는데 그 화면이 있습니다. 어떤 포스터가 하나 등장했었죠. 어제 오후에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저런 포스터인데 그 글자 좀 크게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혼 책임은 이준석. 이낙연은 결혼 사기 피해자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결혼 사기로 보고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 써 있죠 밑에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에게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당 보조금 6억 원 이거 위자료로 내놔라. 이렇게까지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런 이낙연 대표 쪽의 지지자들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잖아요. 이런 지지자들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새로운 미래들은. 그리고 앞서서 박원석 지금 이 위원이죠 지금? 전 의원이죠. 네, 박원석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향서를 요구했다까지 했어요. 이거는 어떤 정체성이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향서를 써내라고. 이런 상황에서 연합이 향후에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분들이 설 명절 첫날 딱 갑작스럽게 한 거는 1 더하기 1은 2 이상의 시너지를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 나온 거는 그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도 그렇고 더 떨어진 조사도 있었고 거의 효과가 없게 나왔어요. 산술적으로 더한 것보다도 빠진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0.8, 0.5가 1도 안 됐다? 안 됐죠.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또 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포스터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저게 또 이낙연 대표 측 지지자 쪽에 거강동 반응이 있는데 아마 이낙연 대표 향후 행보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이 따를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저런 식의 요구를 하면은. 그리고 계속 뭐 박원석 지금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 밝히는 거나 김종민 최고위원이 또 기자회견에서 밝힌 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회의를 지연시키고 결국은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다시 뭉치기도 힘들고 저는 다만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여진을 남겨놓는 거는 그래도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을 완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남겨놓는데 다만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3월 21일입니까? 그때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 뭐 선거 용지도 다 그 이후에 다 만들어진단 말이죠. 인쇄가 되는데 그 안에 다시 뭉쳐서 하나의 당을 만든다?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만 각자가 이제 두 트랙으로 노력을 한 다음에 다음 22대 국회 때 정말로 의석들을 좀씩 얻었는데 뭐 새로운 무슨 뭐 교섭단체를 만든다든지 느슨한 연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건 도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 전은 이미 각자의 세력으로 치르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들은 개혁신당 빅텐트를 만들었을 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만 제기를 했고요. 지금 개혁신당이 쪼개져서 새로운 미래가 다시 등장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들은 위자료 내놔라. 이거 결혼 사기친 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서 손을 잡자고 하는 얘기 같죠. 정치가 원래 뭐 요동을 치지만 이렇게 요동을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요.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뒷끝이 하나 남았는데 바로 이게 정당 보조금 받은 6억 원 돈입니다. 6억 원. 6억 원 조금 더 돼요. 한 6억 한 5, 6천 되는 돈인데 이거 개혁신당이 의석 5명을 만들면서 받은 돈이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에서 쪼개지면서 의석이 4석으로 한 석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6억 원 갖고 뒷말이 많은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연일 이거 갖고 설명을 하죠. 연일 질문을 받아요. 또 이 돈을. 자, 보조금 문제 선관위에서 답변 받았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동결하고 반환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반환할 근거가 없대요. 그렇다고 이거를 어느 특정 뭐 단체나 기부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법 미비 사항인데 22대 국회, 이번 총선 끝나고 구성되는 국회에 입법 과제로 할 것. 법안 통과시켜서 근거를 만들어서 반환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요. 이와 관련돼서요. 이준석 대표 측에서 설명을 좀 내놨고요.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살짝 요거를 비판,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법적으로. 저희가 예. 또한 그 돈으로 기부도 불가능합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적으로도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꼭 여성 안전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넘어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해서 이거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거 저거 신당이 바다가 누가 붙어있면 이거 완전히 깔 수 있어요. 아니 6억 돈이 뭐 저기서 등장을 하는군요. 그 돈이 뭐 이거 다 바꿉니다. 남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판한 거겠죠. 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이른바 이 보조금 6억 원. 그러니까 원래 지금 4석 갖고는 못 받을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건 사실상의 먹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법안 통과되면 나중에 국회 구성되면 반납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리더십과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에 대한 이 걱정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합당을 하고 의원 수를 채워서 국민의 혈세를 받았는데 바로 이 파경을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딱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너무 과도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당이 얼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도부에서 표결을 하고 표결에 응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이거 구태 정치에서 가장 많이 보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밀어붙였다 이거죠, 지금요. 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도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여론이 안 좋아질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뭐 법안을 만들어서 반납하겠다. 이거 완전히 그냥 이번 총선만 버티고 보자는 약간 공수표 같은 느낌이라서 이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약간 좀 궤변에 가까운 그런 대처 방식에 나서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번 이 6억 6천만 원도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앞으로 이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낙연 대표와 그 새로운 미래 분들을 기다리겠다고 그래요. 이거 완전히 뭐 회사에서 책상 빼고 의자 빼고 다 뺀 다음에 복직하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꾸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스텝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뭐 손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 6억 원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안 돼서 일단 동결이고요. 저희가 법안 통과시키면 반납할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 인사들 입에서 김종인이란 이름이 다시 아주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뭐 역대 총선에서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국민의힘, 뭐 좌로우로 넘나드시면서 예. 뭐 선거에서 뭐 마법 같은 기교라 그러나요, 예.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에 능력을 발휘를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신다면은 뭐 저희들로서는 뭐 감사하죠. 그 공간위원장으로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네. 김종인 위원장님의 또 그 전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금주 내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입니다. 예. 저희의 그 정도면- 마음은 그러한데 네네네. 예, 그 결정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시는 거니까 예. 저희는 뭐 기다리는 겁니다. 예. 유석 대변인 여기서도 기다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여러 명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 마법이란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마법을 기대하는 겁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현재 정체성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정체성이 맞죠. 아, 정체성이 맞다? 예,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사람들의 대안이 되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서도 성공을 했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승리로 인해서 예.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드셨던 그런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을 했다고 보면 예. 이분이 만약에 개혁신당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쪽 둘 다 아니라는 그래서 대안이 또 될 수 있다. 약간 승리의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아니라는 이미지.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 그 선택한 것이 개혁신당이 되니까 예. 개혁신당이 하고자 하는 바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맹점은 김종인 위원장의 명성에 그냥 얹혀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선택에 따라서 당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또 고민이 분명히 개혁신당 안에서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수 대변인, 네.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본인의 뜻이 관철 안 될 때 집거하고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혁신당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합류를 해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인물의 정치인의 성향이 자기 뜻이 관철 안 되면 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고서 여의치 않으면 떠나버리거나 직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그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제가 김종인 위원장은 신문사에 있을 때 인터뷰도 예. 했는데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 책도 좀 읽어보고 하면 분명히 통찰력을 갖고 계세요. 예. 조붓게 배웠는지 몰라도 수많은 정치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뭐 그때 느낌도 있었고 다른 또 같이 했던 분들 얘기 들으면 전권을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가 결별한 이유가 전권 문제였거든요. 저는 그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정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천에 관한 정권은 아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예. 이준석 대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니까 분명히 공천에 관한 전권을 줄 겁니다. 공천에 관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공동도 절대 본인 사전에 공동은 없다는 거거든요. 전권만 바랍니다. 근데 총선에서는 사실은 공천 정권이 전부 아닙니까? 일단 갈수록 가장 크죠. 그런데 저는 뭐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안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조홍천 의원 말씀처럼 민주당 한 번, 국민의힘 한 번 이렇게 그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 요즘 뭐 축구가 유행이니까 축구로 비교를 하면은 예. 축구 감독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해도 정말 작전 능력도 뛰어나고 예. 개인 능력이 뛰어나도 팀이 어지간해야 돼요. 팀이 조금 갖춰줘야. 그럼 이게 개혁신당이란 팀이 어지간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갑자기 지금? 좀 너무 미안해지는데 왜냐면요. 한 대회가 한 50일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 팀한테 월드컵 16강, 8강 진출하라고 맡긴다? 근데 이게 이 팀이 적어도 피파 랭킹이 20, 30위권에 있다거나 하여튼 100위권 밖에 있는 팀이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럼 100위권 밖으로 보시는 겁니까? 자꾸 오해하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에 비교하다가 그런 건데 예, 아무튼 상황이 기분 좀 비슷한 나쁘게 거 아니냐라는 것 개혁신당 같아요. 분들은 듣지 마시고 제가 예.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있는데 이번에 개혁신당 가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전에 어떤 또 신화 같은 부분들 불패신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요청을 해도 쉽게 움직이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말을 아끼셨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승리의 경험이 있는 감독이지만 개혁신당이라는 팀이 이게 어지간한 팀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 약간. 너무 폄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지만 아무튼 축구로 비교하면 축구로 비교하면 좀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 다 하셨는데 뭐 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빅텐트에서 갈라졌잖아요. 그래도 개혁신당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다시 뭐 재출범을 하는 셈이 됐는데 요 새로운 미래가 지금 어떤 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용 떴다방이 결코 아니다. 총선 이후에는 아마도 좀 더 민주당의 재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가겠다.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도 그런 저희들의 노력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막장공천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각계약진해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막장공천에 맞서야 합니다. 특정해서 몇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위 통보를 받은 분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방침을 결정한 건 아니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새로운 미래, 민주당에 이제 추가 탈당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공천에 배제되거나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으신 분들. 이른바 이삭 죽기 수확이 가능할까 이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개혁신당에 들어간다고 서둘러 들어갔다가 앞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버려지듯이 나오고 그리고 나와서 민주당에 마치 민주당이랑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처럼 지금 그러면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또 지금. 그거 어떻게 진짜 민주당이 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낙연 대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권까지 갈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의원들이 와서 문 두드리면서 저희도 받아주십시오.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 하위평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홍영표 의원 의원실 천사후에 모여가지고 비밀 심야회동을 하고 하위평가 받은 의원들하고 같이 우리 나가니 안 나가니 이재명 이선 퇴진을 요구하니 이런 거 모의하고 그리고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 탈당해가지고 같이 우리한테 오시오라고 해서 김종민 의원하고 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평판이 나빠지잖아요. 정치는 평판이 다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평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판을 계속 깎아먹는 방식으로 지금 새로운 미래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고 진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낙연이 뭘 할 수 있는지 이낙연이란 정치인이 뭘 어떤 면에서 다른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거기에서 분란이 있든 하위 평가를 받아서 뭐 나름대로 면이 깎여가지고 나오든 국회의원을 더 못하는 상황이 됐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서둘러 와서 내 이낙연 대표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좀 김종민 의원도 참 제가 볼 땐 딱해요. 처음 나오자마자 개혁신당 뛰쳐나오자마자 저런 얘기를 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제가 볼 땐 개혁신당보다 새로운 미래가 훨씬 더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윤준현 대표는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까요?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그러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판도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뛰쳐나가서 다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위 평가 받아가지고 망신당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본류가 사실은 이낙연 대표 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빅텐트 없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별관 하나 그럴듯한 별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옆에. 거기로 이사하는 거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두 분이 갈리시는데 아무튼 평가도 갈르고요. 이낙연 대표의 평가 그리고 전망 자체도 조금씩 결이 달라요. 이건 좀 봐야 되는 문제고요.